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구 이정렬입니다. 오늘 4월 25일이고요. 대한전선 001440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 시장이, 차트 흐름들은 좋았는데, 시장이 이렇게나 안 받쳐줍니다.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금요일에 주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조정도 적당 수준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일단, 달러가 엄청난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건데 1240원대를 돌파를 해서 1249원, 125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달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좀 보고 계시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랑 외국인들 상황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달러고 우리는 원화입니다. 미국 시장에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합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 증시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2%, 3%, 2%, 3%, 얘네들 외국인들의 액수가 크니까 이 정도라도 엄청나죠. 근데 다시 달러로 바꾼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본전이더라. 근데 여기서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은 더 손실폭이 커지게 되겠죠. 차익이 크니까. 원래 이 정도 차이였는데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원화를 환전을 하려고 하니까 달러가 이 정도로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실입니다. 차라리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해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원화를 달러로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이 났겠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도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구나. 달러가 왜 올라오고 있습니까? 연준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해도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면서 긴축이 또 이제 금리 인상 기조들이 좀 진행이 되면 물가도 안정이 되고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12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수용을 받으면서 다시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물가, 원유, 원자재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연준에서 물가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겠는가 이게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들인데 0.75%를 올린다. 0.25%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0.25%나 0.50%나 시장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근데 0.75% 75 바벨 포인트다라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죠. 한 번 0.25 바벨 포인트고 이거를 두 계단을 한 번에 뛰는 게 우리가 계단이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0.25 바벨 포인트, 0.25 바벨 포인트, 0.25, 0.25 분기별로 차례차례 올려야 되는데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작이 있어요, 안 있어요? 발작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자를 0.25% 이만큼 이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 이자 내라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발작이 있을 수 있다. 이게 경기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도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이 또 블랙아웃 어떤 생각을 일단은 0.50%를 인상을 시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블랙아웃 기간 동안 연준 의원들은 시장에다가 어떠한 발언들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혼란이 가중이 되겠죠. 자,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상해, 홍콩, 다른 데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상하이 봉쇄 이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말이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제가 코스피 시장을 전망을 했을 때 이거는 박스피인데 2600포인트 박스권이다 보니까 상단에서 수정을 받고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 박스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26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냐, 나올 것이냐, 이런 식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줄 것이냐, 말 그대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줘 줄 것이냐, 이런 상황들인데, 대한전선이 일단 반등이 나왔다가 슈팅이 살짝 나왔다가 차익실현 수정,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21선을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살짝 이탈을 했다라고 해도 이해를 해줄 수는 있어요. 오늘 시장 꼬라지가 이러니까 뭐 이해는 해줄 수가 있지. 그렇게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시장성을 감안해서 볼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을 했다라고 해도 뭐 시장이 이러니까 라고 용납을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21선을 아직 이탈을 하진 않았으니까 시장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반등하는 모습들, 오늘 사실 이 정도로 버텨줬다라고 하면은 잘 버텨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강화를 시켰죠. 강화를 했는데 연기금은 계속 매도를 하고 지분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21선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베팅을 살짝 한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베팅을 한 것 같죠.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니까 오늘 베팅을 한다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도 오늘 소액이지만 매수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특히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계속 매집해서 나가는 것들 보니까 역시 대한전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구나. 기대감들이 뭐냐? 1분기, 지금 그동안 4분기, 3분기 작년에서부터 이어졌던 수주가 계속 잔고를 납품을 하고 나서도 수주잔고 1조를 유지를 하고 계속 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 증가, 실적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견고함? 실적의 성장? 이런 것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 1분기 실적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제가 4월 28일? 4월 말쯤 아니면 5월 초 기대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언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들은 아니에요. 이 실적들의 발표가 좀 언제 나올지 봐야 되는 상황들일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여기 사업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수주 상황들이 계속 보시라 그랬죠.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계속 나옵니다. 수주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 2021년 말부터 3조가 넘어갔는데 납품액이 2조고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1조예요. 근데 1조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납품을 계속 하더라도 1조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고수익 프로젝트냐 아니면은 뭐 수익이 조금 딸리는 그런 프로젝트냐,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구리값 상승, 그런 것들도 단기 재고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으니까, 대한전선 뭐 수익성도 안 좋은데 왜 대한전선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익성은 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올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 등 상황들 감안해서 좀 지켜보고, 중요한 것들은 21선을 계속 지켜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걸을 건 걸으시고 참고할 거면 참고하시고 이렇게 봐주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